스페셜1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또 11시 부근부터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는데 현재도 다시 코스피까지 현재는 조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코스닥에 이어서 코스피까지 하락 전환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조금은 생기는데요. 오늘 오전장 한 줄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폭과대 수급 유입 및 반등 성공이지만 제한적 반등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제한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 줄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낙폭과대 어제 좀 빠졌던 종목들 제한적으로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약세 전환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어제에 이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지수 타겟팅 좀 해드렸습니다. 이제 파생하신 분들 도움되라고. 18,360원짜리,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적용해서 보십시오. 이 정도까지는 좀 빠질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선물, 기준치로 봤을 때 18,926포인트인데,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는 됐습니다. 매도세가 조금 덜 출회됐는데, 사실상 지금의 조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실력 차이나 또 인내심 차이, 결과물로 가는 과정인데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8월 달에 초순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NK 트레이드, 피카운 논란 등등 준비되지 않은 뒤에서 날라온 돌로 지금 증시를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아마 정상이다 이러면 거짓말이고요. 좋지 않죠. 그리고 이제 제한적인 반등, 증권 쪽이나 밸류 프로그램들은 조금 반등이 나왔지만 사실은 성장주 쪽에서는 특히 제약바이오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반도체도 절반 정도. 2차 전지는 한 20% 거의 올라오지 못했죠. 이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아직 과대 낙폭 반등이 지수로는 조금 절반 정도 올라왔지만 마무리가 안 되셨을 거예요. 이 마무리가 이제 되려면 추가 매수 기회를 9월을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스페셜원 시간에 첫 서두는 9월에는 조정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이 조정 구간을 이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대응 전략이라고 해봤자 크게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나 아니면 시간 투자 부분인데, 사실상 한 가지 더 있죠. 손절매 대응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손절할 구간은 분명히 아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아마 손절을 하실 분들은 10월, 11월에 웃기가 힘드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제도 연속선성인데 피벗에 대한 시차가 이미 지금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연준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가 많은데요. 그 논리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미국 시장이 이제 경기가 침체인데 침체를 딱 놓고요. 단지 시장에 바라는 것이 완만한 침체를 바란다. 네, 이게 이제 동상이몽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PMI 지수가 50 밑이기 때문에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침체는 분명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0pp로 갈 정도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냐 아니냐 이것을 놓고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선반영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가 물가보다는 지금은 고용으로 좀 초점이 이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고용지표가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해석의 여지가 항상 남아있지만, 지금 실업률이라든지 비농고용지표라든지 좀 나이스하게 나와서 증시를 끌어올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결국 조정의 명분이 된다는 것 같은데, 이제 포커싱입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의 어떤 조정 국면에 대해서 굉장히 몰두해서 볼 것이냐. 넥스트 랩에 금리 인하는 결국은 25pp를 하든 50pp를 하든 올 지금 시장인데, 여기에 이제 포커싱을 맞추느냐, 요 과정인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우리가 시장의 바람대로, 늘 동상이몽이지만 좀 완만한 침체적으로, 그리고 25pp로 횟수 2번에서 3번 정도 연말까지 해준다면 스무스하게 좀 갈 수 있는 쪽인데, 이 9월에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 좀 괴롭죠. 8월에도 좀 괴롭고 사실상 4월부터 좀 괴로웠습니다. 저도 제 계좌 자체가 4월부터 연준의 어떤 PC에 대한 해석,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변동을 조금 주면서 시장 자체에 썸머랠리도 없었고요. 세린메이는 나오지 않았지만 썸머랠리가 없어지고 4, 5, 6, 7이
또 8까지 괴로워지는 이런 국면이었거든요. 9월까지는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반등은 딱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타겟팅이 1번 하단. 18,360 선물 기준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중단을요. 19,16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이제 중단을 넘어가야지 상단에 2만 포인트 언저리까지 붙을 수 있다는 거고 올해는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 지수가 이 박스권 지금 지수 타겟팅 레인지 범위에서 움직일 때 종목들이 좀 딥하게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올라가는 걸 사야 되지 않냐? 어불성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주식의 본질인데 여러분 지금 피크아웃 논란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섹터들은 반도체 실적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해라. 전력, 전선, 설비 이런 종목들한테 실적을 들고 와서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이 섹터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도 앞으로 향후 안 좋을 거다. 이런 내용으로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낙폭 그죠? 주가 리레이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지점스럽다 이런 게 느껴질 정도니까 결국은 조정 구간을 이용한 추매 내지는 인내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요. 오늘도 제가 봤을 땐 본장 때 전일 저점이 지금 18,825인데 깨진다면 좀 괴로워지고 단지 이제 예상을 뒤엎고 오늘 양봉이 좀 크게 어느 정도 선까지냐? 제가 봤을 때는 19,100선 정도까지 올라와 주면 내일 시장은 또 한번 좀 웃고 갈 겁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운 쪽이고 오늘 러셀 지수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 러셀 지수가 그 시사하는 바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러셀 지수가 2,300을 강하게 돌파해야지만 추세 변환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하단으로 좀 눌림목 지지력 테스트를 들어갈 모양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안으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부분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거를 좀 초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는 제가 이제 빅스 지수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세 초입부로 회귀했기 때문에 조금 단기 반등이 나오는 쪽인데, 어찌됐건 금리나 국면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달러 강세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눌림목 반등 나왔다가 101.2불인데 이 부분이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가겠느냐 아니면 약세로 가겠느냐. 약세로 갈 공산이 크죠. 근데 왜 위험자산 자체가 같이 흘러내리느냐. 여기를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위험자산이 흘러내리는 게 결국은 명분론이다. 어떤 실적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스탠스 쪽으로 바라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염두를 해두시고 지수 타겟팅 좀 해드렸고요. 유가 조금만 보고 가겠습니다. 유가가 이제 많이 예상대로 내려왔는데요. 69불입니다. 그때 회기선과 기본선을 좀 보여드렸는데 올해 그어놓은 추세선들이죠. 65불을 손익분기점으로 크루드 오일은 보시면 됩니다. 단지 유가가 이제 계속 하방 베팅을 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단지 조금 떨어지고 나면 숏보다는 롱 65불 언저리에서는 왜 그러냐? 금리 인하가 좀 진행되면 유가는 오를 거예요. 조금은. 단지 80불을 강하게 넘어서 돌파할 일은 없고 데일리 기준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유념해서 잘 좀 쪼개서 롤오버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국내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제 지수인데 거의 다 왔어요. 일단 2550선입니다. 일단 두 가지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2620선하고 이렇게 레인지 보면 2600선 이 언저리로 이제 봤는데 여기 깨졌고 2550선 지지력 테스트를 이제 가는 쪽인데 깨지면 조금 괴롭습니다. 네, 사실상. 근데 지금 깨지는 게 수순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단지 지난번 저점까지는 제가 봤을 때 갱신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오늘의 시장이 그렇게 반증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어제 저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15만 1,000원 언저리. 결국은 좀 내려가니까 이따 반도체 때 자세히 언급드리겠지만 잠재적 매수자들이 상당히 좀 들어와요. 결국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지수가 하락 움직임을 좀 멈추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666선인가요? 672선까지 8월 5일날 지금 두들겨 맞았는데, 아래 꼬리를 지금 채워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래 꼬리에 대한 캔들 해석에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네, 사실상. 주봉 모습이긴 한데, 이 형태가 지금 스티븐 니슨의 캔들 모습에 의하면 아래에 있으면 결국은 이제 망치형 이런 거,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상단에 있으면 교성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 적중률이 여러분들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 저항에 따른 기법 이론보다 못하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요즘은 기술적인 걸 계속 언급드린 이유가 시장의 어떤 시황적인 매크로 변수나 대외 변수에 따른 해석 스토리가 맞아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고위직들도 너무 발언을 많이 바꿔요. 단지 딱 정리해드리면 미국 시장은 물가보다는 고용의 안정성을 가져가려면 지금 고용이 부러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나아가야 되는데 조금 현재 시점에서 25pp냐 50pp냐에 대한 어떤 설전 이런 부분이 조정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는 역시나 주도권을 외국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외인 수급만 보시면 됩니다. 뭐 기관 쪽에 외람되지만 뭐 바라는 거 없고요. 기대치가 없습니다. 사실상. 기대치가 없고 이럴 때 좀 주가 방어 역할을 좀 해주면 좋은데 뭐 오늘 좀 하고 있습니다. 좀 하고 있는데 코스피 쪽에 한 428억, 선물 쪽에 한 700개 정도 선물 계약 받추는데 사실상 오전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4천 계약 정도 매수했죠. 그리고 양대 시장 현물 매도세가 아주 딥하지 않았는데 지금 바뀌었죠, 여러분들. 오전에 교육을 할 때 선물에 대한 매수세가 현물로 좀 이전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반대로 됐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같이 개인 투자자들을 달고 상승으로 갈 생각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은 추석 때 관망세, 약간 패턴들이 관망 내지는 버텨가는 이런 흐름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좀 보여요. 그리고 1501 증시 자금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생각했던 증시 자금 60조까지 가는 과정이 저는 올해 2024년 하반기에 좀 55조부터 60조까지 갈 거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금리 인하가 이제 3분기로 좀 미뤄지면서 증시가 50조에서 54조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이 증시 자금 레인지 범위가 2023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낙폭과대에서 55조 갔던 고객 예탁금이 지금 51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신용잔고가 막 18조, 19조까지 막 급격하게 또 올라가지도 않죠. 무서우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신용잔고가 부러졌다 보니까 그럼 예탁금 안 늘고 신용잔고 안 들어오고 외인 계속 현물 양대 시장 매도, 시장이 제한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순환매 형태가 금리 인하 국면이 아니니까 섹터가 3개가 있으면 다 같이 동반 상승이 좀 가야 되는데 여기 하나 팔고 다음은 B, 오늘은 B 팔고 C, 오늘 딱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약세예요. 그나마 반도체 좀 괜찮고 2차 전지가 괜찮지만 제한적 2차 전지는 셀, 반도체는 쌍두마차 이런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시장의 특징이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전략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이 눈여겨보시고 있는 섹터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의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소외주 3가지 준비했습니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 어제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첫 번째 섹터부터 한 줄평 바로 들어볼게요. 네, 반도체 일단 쌍두마차 반등 성공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반도체 쌍두마차의 반등 성공이라고 해주셨는데 현재는 삼성전자가 다시 7만전자가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일단 뭐 삼성전자는 분위기가 하이닉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요. 주봉 모습으로 좀 보시죠. 어제 이제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15만 1,000원입니다. 지금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가격 레인지 범위가 이평선 기준으로 보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아마 뭐 지지 저항은 다들 줄 하나 그으시면 되니까요. 지금 2호 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 여기가 좀 깨지면요. 다음 지지 라인이 이평선 기준을 좀 제외하면 13만 원까지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피로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12% 정도 조정을 더 받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은 그냥 스무스하게 깨진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15만 1,000원의 지지력 테스트가 상당히 중요하고 기술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다? 지난번에도 이제 뭐
완벽하게 맞히지 못했습니다만은 하이닉스 반등 갈 거다. 20만 원 조금 넘어가서 멈췄거든요. 제가 21만 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 연자리를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단순히 단기 반등세가 바로 나갈 것이다. 이런 해석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단 지지력 테스트를 이제 이중바닥 내지는 쌍바닥으로 조금 확인해야 되는 쪽이고 펀더멘탈에 대한 분석은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지금 자체는. 왜냐하면 뭐 피크아웃 논란 요거 하나인데 나중에 실적 부러지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좀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실적이 지금보다는 개선될 거다는데 지금 확인된 바는 없죠. 네. 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반도체 어떤 평들이 좀 나왔는데 투심 자체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어찌됐건 떨어졌을 때 낙폭과대에 대한 잠재적 매수자는 분명히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대형주가 먼저 올라오고 후발주자들이 발맞춰서 가야 되는 쪽이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떨어지는데 중소형단들이 간다? 그건 뉴스플로일 뿐이에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는 저는 만약에 급락으로 간다면 조정 시에는 비중 확대가 맞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기준으로 15만 원, 1,000원이 부러져서 떨어진다. 그러면 매수세예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미래에셋 자료죠. 그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것은 알겠는데 과연 데이터베이스 표본치가 있느냐 이런 그 코멘트를 달았던데 정말 훌륭한 분석이죠. 네, 저는 동의합니다.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표본치를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엔비디아가 됐던 하이닉스가 됐던 그런 표본치가 없죠. 쉽게 말씀드려서 영업이익률이 줄었다든지 주당 EPS가 떨어졌다든지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향후 시장에 대한 의견 개진일 뿐이죠. 단지 저는 AI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산업의 변화, 특히 반도체 범주 내에서 굉장히 새로운 캐시카우가 등장했다고 보여지고 소프트웨어까지 전이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하드웨어 시장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 단지 요거는 꼭 말씀드릴게요. HBM에 대한 관련주가 득세하는 시장은 아닐 겁니다. 25년은. 단지 HBM 관련주들은 실적이 조금 나오면서 실적으로 좀 평가받는 실적주의 모습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 반등은 더딥니다. 오늘 다 섹터가 더뎌요.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십시오. 편안하게 주식은 멘탈 싸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대형주가 어느 정도에서 지지 구간이 만들어지고 중소형주들이 따라가겠구나. 요거 흐름 플로우 관찰이 좀 필요하고 그 관찰을 언제까지 좀 해야 되냐. 그래서 9월이 중요합니다. 9월 말까지는 진행형이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sek터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섹터 2차 전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2차 전지에 대한 한 줄 평도 바로 들어볼게요. 네, 대형주 및 셀 기업에 집중되는 수급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대형주 및 셀에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도 LG 엔솔이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LG 엔솔을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늘 이제 특허가 가장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스페셜 원 시간에는 SDR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SDR을 선정했던 이유는 이제 세액 공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그 어떤 실적의 폭이 상대적으로 좀 우호적이었다 이런 평가였고요. 둘 다 오늘 괜찮습니다. 이제 이게 조금 시장이 오늘 그 제한적인 반등이라는 건데 사실상 어제 그렇게 좋게 끝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뭐 나이스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단지 이제 뭐 우리가 오늘 해석을 하자면 5일선 키 맞추기를 했고 오늘도 5일선까지 빠졌지만 올라왔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시가가 41만 원이었으니까 사실상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단은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전형적인 패턴이 조금 더 강세로 가려고 했으면 41만 9천 원을 밀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2만 원을 뚫고 조금 안착시켜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오늘로서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단지 이제 42만 원을 밀고 넘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3, 45 레인지 범위까지는 지금부터 한 5, 6%죠. 더 도달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데일리 흐름, 이제 그 시장에서도 구독자분들 데일리 흐름을 많이 보는 이유가 연속 성장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길게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확신하는데 내년 시장이 올해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2019년과 2020년에 넘어가는 과정과 비슷한데요. 단지 코로나 같은 큰 형태가 없는 것뿐이에요. 그때는 뭐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서 뭐 시장 자체가 난리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예측 범주 내거든요. 하락도 조금 제한적일 것이고요. 단지 반등도 코로나 때처럼 강력한 반등은 아니에요. 왜 제로금리 시대가 아니고 중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금리 부분이 왜 중요하냐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경제방송에서 이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최초로.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2차 전지의 반등 트리거든 통화정책입니다. 금리 인하가 먼저 만들어 놓고 거시적인 환경을 유동성 공급으로 꾸며 놓고 그 다음에 전방 산업 개선까지 이루어지면 피치를 받는 거고 거시적인 통화정책이나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루어질 부분이 없어요. 네, 물가 상승을 막아야 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연준 초점이 물가가 아니라는 거 강조해드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여기는 아직 좀 더딥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네, 어제 제가 추천은 드려봤는데 꼭 손절가 지키고 단지 오늘 음봉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내일 꼭 양봉이 서주면 다시 한번 제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음봉 크기 그리고 내일도 매도세 우리가 뭐 만나겠지만 매도세가 딥하게 추리되면 저점 갱신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꼭 염두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섹터 소외주에 대한 한 줄 평은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뭐 명절 특수 아이폰 밸류체인 점검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러면 소외주 명절과 아이폰 밸류체인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뭐 강원랜드 모습인데요. 명절 때 저는 뭐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만 강원랜드 사람 정말 많습니다. 네, 가보면. 그리고 오늘 정부 정책 어찌됐건 강원랜드가 공사가 관리하고 있고 강원도가 갖고 있는데 뭐 확장하겠다, 기계 더 넣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추세 변화는 됐고요. 오늘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놀림목 접근이 좀 가능한 쪽인데 주도력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명절 끝나고 나서 계속 이어지겠느냐. 실적이나 재무는 볼 이유가 없어요. 탄탄합니다. 강원랜드는. 간단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쪽이 이제 그 소외주 특수 명절로 가는데 오늘 몇 가지 도는데요. 뭐 딥페이크도 돌고 도는데 그나마 이제 아이폰 쪽이 좀 낫지 않겠느냐. 뭐 BH, LG에너텍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쪽인데요. BH하고 LG에너텍 정도 뭐 덕산 네오로스까지 좀 넓히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주도력 부분이 좀 의심돼요. 네, 애플하고 주가가 연동 관계로 가겠지만 애플도 견디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집 관점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매집은. BH는 회사 자체가 튼튼합니다. 네, 매집 관점은 부담스럽지 않은데 단기로 뭐를 지지저항 이론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러기에는 주도력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위치는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은 무난하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전문가님 관심 종목 있으실까요? 네, 내일 뭐 밸류업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하나생명 준비했습니다. 네, 하나생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뭐 김승현 회장을 좀 좋게 보는 쪽이고요. 하나생명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실적 기반 베이스고 저밸류 저PBR이기 때문에 뭐 박스권 움직임으로 접근했고요. 하단 2,700원 정도, 상단 3,200원. 지금 위치는 어디냐? 중단입니다. 중단부터 하단까지 열어두고 하단 뚫리면 손절, 상단까지 붙어주면 차익 실현. 목표가 3,200원, 손절가 2,7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투자 인사이트는 오늘 전문가님 공개 방송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저희 방송국 이토마토에서 주최하는 거고요. 뭐,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한 석 달 만에 하는 것 같은데, 4시에 증권통 라이브 시간에 돈이 되는 주식 종목, 셀트리온과 삼성 SDI 4주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스페셜 1 시간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스페셜 1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전장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지금입니다. 다소 아쉽지만 다시 힘을 내서 오후장 끝까지 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는 점 인식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